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은 서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구나. 저는 그 행신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니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동네 분들이 운영하시고 저는 지킴이, 그러니까 이제 얼굴 마담이에요. 이쁘진 않지만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도 느리고 목소리도 크지 않은데 제가 가만히 못 있고 사부작 머리를 꼬물꼬물 매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것마다 이름을 짓는 거죠. 이제 저는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 이승이에요. 근데 그 이름하고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 이름은 신혜가입니다. 이제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별명을 지어주거든요. 아이들이 저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간을 보고 당신은 신혜가야. 근데 저는 이제 괴상하지 않아서 엄청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 도서관 이름도 가운데 느티나무는 아이들이 지어온 거예요. 근데 용인에 느티나무 도서관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있어 이랬더니 아이들이 지어오랄 땐 언제고 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알았어 이거 받을게.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느티나무는 느티나무인데 달라야 하잖아. 이래서 대부분 도서관에 가면 정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희 도서관은 그거 아니야. 시끌시끌하고 와글와글 했으면 좋겠어. 이래서 어른들이 재미있는을 붙이고요. 온가족 도서관은 그 당시에 도서관들은 대부분 어린이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렇게 가족 단위로 노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14글자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이 탄생하게 됐고요. 한귀퉁이에 보시면 동네를 굴려라 줄여서 동굴이라고 있어요. 저거는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동네 카페 겸 극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극장 이름이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이야기와 도서관 이야기를 13년간 했던 이야기인데 이름만 가지고 제가 풀어보려고 해요. 자, 동네부 콘서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행사는 해가 딱 바뀌면 저희는 동네 신년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해맞이 잔치인데요. 동네부 콘서트라고 하는 6글자에 행시를 붙였어요. 근데 행시하면 대부분 첫 글자에 시작하는데 저희 거는 중간에 붙어 있어요. 저 6행시 안에 도서관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왜 도서관을 하는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봄이 왔어요. 동네에. 뾰족한 거, 네모난 거 다 잊어요. 와글와글, 북적북적, 재미있는 수다로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어내면 서로 이웃이 되어 환하게 탁 트인 동네가 생겨요. 이게 저희 도서관을 열은 까닭입니다. 주로 동네 도서관에서 이제 신년회 할 때는 버킷리스트를 발표해요. 나 올해 담배 끊을 거야. 나 올해 술 3잔만 먹을 거야. 이렇게 동네 사람한테 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발표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술 4잔 먹었네? 그러면 이제 그 동네부 콘서트에서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이제 이러고 잔소리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행사를 쭉 하다가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까? 이래서 다른 행사로 바꿨습니다. GD에 에라 모르겠다. 네. 저거는 뭐냐면 20년 전 흑역사 사진만 모으는 거예요. 예쁜 사진을 갖고 오면 저희가 안 실어드려요. 반드시 흑역사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 실제 저 행사가 있기 전까지 도대체 이 아빠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잘생긴 거야? 이 엄마가 누구지? 막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건데 실제 저 행사하는 날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처럼 40몇 장이 이어진 거예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고요. 저 끝나고 나서 여우주연상도 뽑고요. 나무주연상도 뽑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름 짓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여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제가 시냇가면 저는 시냇가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애들이 저에게 시냇물이라고 안 해줘서 엄청 고마워요. 시냇물은 이거 흘러가는 거고요. 시냇가는 이렇게 눅눅하게 젖어 있어서 무언가를 키워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시냇가인 거. 그리고 또 제가 동네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누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 막 밀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 꿈 이뤄주게 하고 저는 이제 막 좋아하고 제 팔자는 거기까지더라고요. 절대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그 행사, 그 사람을 다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짓게 해요, 선생님들. 또 다른 별명을 지어라. 지금부터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 의지가 전혀 안 담긴 이름 말고 지금부터는 이름 짓고 그거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 해를 동네 신년회로 이렇게 같이 해맞이 잔치를 했으면 한 해의 마지막은 동네 송년회를 같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해넘이 잔치인데요. 요때 하소연 콘서트를 해요. 한 해를 보냈는데 요거는 잘 됐고 요건 아쉬워. 넋두리 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무대에 나와서 넋두리를 하는데 이게 될까? 그래서 이제 한 4-5분만 양념 삼아 하고 콘서트하고 끝내야지 이제 이랬는데 웬걸요. 안 시키면 안 되겠는 거예요. 2시간 잡았던 행사가 4시간 됐고요. 이 자리에서 부부싸움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끝나면 또 화해하고 음식 먹고 재밌게 노는 거죠. 요것도 내리 몇 년을 하다가 또 막 바꿉니다. 요렇게 바뀌었어요. 한 줄 줍쇼. TV에 한 끼 줍쇼 있잖아요. 그거 살짝 응용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 줄만 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담아둔 한 줄을 받아내는 거예요. 누구는 영화에서, 누구는 책에서, 누구는 노래에서 이렇게 받아온 걸 이렇게 벽에다가 쫙 전시를 했어요. 어디에 나오는 이건데 나는 이 말이 이래서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전시회 날 발표를 쫙 하는 거죠. 책 한 권이 저절로 엮어집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도서관이 아주 방점을 확 찍은 사업인데요. 시작할 때 저희는 온 가족 도서관이지만 청소년에게 방점 찍자. 이래서 청소년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고양시 안에 11개 문화예술 교육단체하고 합쳐서 청소년 창의센터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창의센터를 본따서 고양시 아이들이 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거 기금 만드느라고 밤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애들이 가는 으슥한 곳에 가서 떡볶이판을 버려놓고 애들이 오게 기다린 거죠. 저 때는 애들 이야기만 들어요. 아무것도 상담해 주지 않아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 연결해요. 연애 상담, 알바하다가 돈 뜯긴 상담 다 들어줍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아이는 마약 운반책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약을 딱 운반해주면 건당 300~400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감금되어 있다가 얘네가 이제 풀려서 나왔는데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이런 어른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니네가 와줘서 우린 신기해.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인연을 쭉 하다가 한 5~6년 하다가 저희가 좀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해서 좀 쉬는 사이에 저는 저 일이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가 도서관 가져가서 우리 동네에서 할래.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이 그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날 했는데 저는 이때 동네에서 자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니네가 후배들 상담해줘. 난 옆에서 그냥 이게 뭐죠? 수발 들을게. 이제 이렇게만 했죠. 네. 이렇게 한밤중에 좌판 벌려놓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거고요. 포스터도
아이들 그림으로 다 합니다. 뭐든지 울빌대로 살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예. 요거는 청소년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 도서관이 강원도 인제군에 가면 DMZ 마을이 하나 있는데 서화마을이에요. 그곳에 평화도서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마을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게 하고 저희 동네에서도 협동조합을 또 만들었어요. 써보니 좋더라 행신쿠 이래가지고 소비 유통협동조합인데요. 그 서화면에서 나는 유기농 농산물을 고양시에서 팔아주는 겁니다. 먹어주고 두 동네가 같이 사는 건데요. 특히 저희가 이렇게 중점을 준 그 제품은 상추청이에요. 저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한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특화로 미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상추청이 불면증의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 상추청을 팔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받아다가 청소년 기금으로 모으는 거죠. 이제 저거 파는 팜플렛이 이름이 뭐냐면 청은 청인데 다른 청이야. 그리고 우리는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래서 딴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막 했더니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상장만 받았는데 상금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것도 2천만 원씩이나요. 근데 이제 도서관 이사하느라고 빚이 4천이라 네, 그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상을 주실 때 우리 정말 수고했어 이러고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막 토닥토닥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잘한 게 아니었고요. 후원회원도 계셨고 이용해 주시는 주민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빚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상금 받은 거 다 나갔지만 이럴 때 한턱 내야 돼. 이래서 도서관 한턱 잔치를 하면서 그 이름이 너였구나 고마워. 그게 이제 동네 분들한테 한 얘기였어요. 후원회원들과 이때 또 맛있게 놀았습니다. 막 퍼먹고. 자, 지금부터 이제 도서관의 동네 동아리와 활동들인데요. 요거는 도서관 밴드예요. 우리 동네 활짝 열린 밴드 봄날은 온다. 백설이 선생님은 봄날은 간다 하고 구슬프게 부르셨는데 저희 이제 그걸 뒤집은 거죠. 봄날이 올 거야 동네에. 그리고 활짝 열린 밴드는 프로젝트 밴드예요. 나 하고 싶어 이러면 누구든 왔다가 그 공연 끝나면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기까지 가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호수공원에서 큰 공연도 열었고요. 보시면 저 공연 밴드에 청소년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그 귀한 청소년이. 네, 요거는 도서관 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 관하고요. 고양시 안에 있는 뮤지션들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합쳐서 한 달에 한 번씩 낭독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파주 출판도시에서 한 번, 고양시에서 한 번. 제목은 달마다. 달마대사도 떠오르게 하고 막 이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다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2번씩 낭독 콘서트를 했고요. 저희 도서관은 읽는 도서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쓰는 도서관 그리고 쓰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다 시를 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시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똑같이 시를 쓴 거예요. 내가 애물단지처럼 여기거나 아주 사랑하는 걸 수수께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서 읽으면 아, 나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이거야. 이러고 맞추는 놀이였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이 시집이 2015년에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전국의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재미있는 시가 있다니 다 수수께끼니까요. 이래서 저 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례 발표할 때 주로 저도 저걸 쓰고요. 55명의 시인이 탄생한 거죠. 표지는 동네 미술학원 원장님이 그리셨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동네 주민들을 다 살려서 물음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출판 기념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공부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애들은 놀아야 돼. 이래서 어른들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애가 튼튼한 콩이 되려면 당신이 진짜 튼튼한 씨앗이어야지. 이래서 주로 어른들은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은 놀게 합니다. 그게 콩 심은데 콩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콩강연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수상한 수학가족이라 그래서 동네 청소년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1대1로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고1 때 시작한 아이는 고3까지 가요. 외동으로 컸던 아이들,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이 가족이 돼가지고 언니 오빠가 생기는 거죠. 요 수상한 수학은 계속 새끼를 쳐가지고요. 방학이 되면 저희가 수상한 수학 병원을 열었어요. 나는 분수가 아파요. 난 도형이 아파요. 이러면 그 여름방학에, 그 겨울방학에는 분수를 완전히 치료해 줍니다. 명지병원 못지않게. 네, 저희가 완전히 치료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한 수학 시리즈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른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놀아야죠. 놀아야 재밌고 그래야 다시 도서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음악 동아리인데요. 처음에 우금치라고 해서 금요일 날 쳤어요. 우리는 금요일에 치는 사람들. 이래서 이제 그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우금치를 떠올려서 우금치라고 했다가 강사 선생님이 금요일에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줄 타기로. 우쿨렐레가 네 줄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네 줄 타기 회원들이 한 사람씩 단독 공연을 시킬 거거든요. 네 줄 타기에 외줄 타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음악 동아리도 있고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그림의 떡, 잘 그리면 이젠 내 떡. 이제 이래가지고 그림의 떡, 작은 글씨, 이젠 내 떡. 자, 이런 강의는 동네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을 가서 부탁을 드리죠. 강사비는 없어요. 도와주세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대요. 다 해주십니다.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네 네트워크예요. 여러 동아리들이 합쳐가지고 우리 동네 너무 재밌어. 이래서 동네 엄마들이 대본을 쓰고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도 하고 스텝도 해서 고향 아줌마들의 예술 비빔밥이라고 하는 뮤지컬 작품을 올렸습니다. 요거는 생협과 고도협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하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이 기획했다가 힘들면 다른 단체에게 우리 같이 해요. 어려워. 또 그쪽 단체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늘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도서관에서 좀 같이 해줘요. 이러면 같이 홍보합니다. 거기서는 장담극이라고 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뚝딱 고추장이라고 바꾸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요. 저 숲에서 책, 또 바람 분다 숲에 가자, 엄마와 함께 숲놀이 요거는 동네 숲을 동네 도서관, 동네 학교로 바꾸는 겁니다. 애들을 끌고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같이 읽고요. 공동시를 하나씩 씁니다.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조 아이들은 저하고 5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그 고양시 안에 뼈아픈 역사가 있죠. 해결되지 않은 근대사, 현대사, 금정굴 사건. 금정굴 사건을 제가 글을 쓰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하는데 동네 구석구석이 저희는 다 도서관이고 학교인 거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거가 저희 도서관이 협동조합인데 조합원만 잘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후원회원들이 그분들 도움으로만 온 것도 아니고요. 이용해 주신 주민들, 후원회원, 조합원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고비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려우면 후원의 밤 하세요. 이러고 이용자들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는 저렇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래서 와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 도서관이 살아납니다. 이제 이렇게 후원의 밤을 저렇게 만드는 거죠. 저 옆에 벼룩 없는 책 벼룩 시장은요. 저희가 늘 책을 솎아내서
저 연변에 조선족들이 도서관을 만드신다고 하면 글로 보내드리거나 고양시 안에서 새로 도서관을 연다고 하면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져가지고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렸던 책을 벼룩시장을 열면서 저렇게 했죠. 벼룩 없는 책 벼룩시장. 근데 저러면 동네 분들이 책 사러 오셔가지고요. 봉투를 따로 만들어 오셔서 이렇게 슬그머니 저에게 주세요. 많이 못 넣었어요. 보태세요. 이러고. 이렇게 한 13년 오는 동안 한 5, 6번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없었으면 13년 동안 저희 아마 중간에 문 닫을 일이 많았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는 벼룩 없는 책 벼룩시장에서 책을 빼고 벼룩 없는 벼룩시장으로 소위 말하는 플리마켓을 할 겁니다. 이제 저희 도서관이 될 수 있으면 영어와 한자를 안 쓰려고 해요. 저도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님도 보고 뽕도 다고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최근의 일인데요. 이제 AI 뭐 시대, 그 다음에 4차 혁명 이러면서 소통하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미디어로. 그래서 도서관에 그 동굴이라고 하는 극장 한 켠에 마을 방송국을 만들어서요. 이제 새롭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21세기를 한번 공동체를 열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보시면 퍼즐인데요. 작은 도서관. 지금 대한민국은요. 작은 도서관은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를 만나면 그 마지막 조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물음표가 생기고요.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할 줄 알았겠냐고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한 달 뒤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설레거든요. 이렇게 매일 설레요. 도서관을 문 열고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쟤하고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놀아볼까? 저 엄마의 눈빛이 오늘은 슬퍼 보여. 왜 그러지? 저 아빠가 힘든가 봐. 뭐 이게 제가 설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궁금한 것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13년을 굴리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얻어졌는데요. 도서관 운영하고 3년째 되던 해에 깨달은 거예요. 동네 한의사,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한의사가 얘기해 준 건데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약의는 가장 하수의 의사예요. 동의보감은 처방전이고 의학책이 아니래요. 누구든 집에 놓고 여기가 아프면 그 책 보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수의 의사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의사가 식의래요. 저거는 일상생활에서 아프지 않게 미리 지켜주는 거. 그건 누가 하냐면 식구가 하는 거죠. 밥상에서 지키는 거니까. 근데 허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고수의 의사, 심의래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의사. 근데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은 서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구나. 나는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공동체라는 걸 다시 회복하게끔 놀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시민이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13년을 살고 있습니다. 네.